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6년이나 짧게 산다는 사실을요. 놀랍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차이가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성의 수명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과 그걸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10년, 20년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82세의 노인의학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건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영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어요. 손주의 학교 운동회에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죠.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며 체념하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밤에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뒤 박 할아버지는 손주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날 줄 몰랐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습관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또 어떤 변화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3가지 보물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을 배웁니다. 셋째,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게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푹 못 주무시나요?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아침에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고혈압 위험이 30% 높아지고 치매 위험이 무려 2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잠이 부족하면 뇌가 독소를 청소할 시간을 잃고 몸이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제 환자 중 75세 김만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TV를 보시며 잠을 늦게 주무셨어요. TV 보면서 좀 쉬는 거지 뭐라고 하셨지만 아침이면 늘 피로에 절어 계셨죠. 손주가 찾아와도 짜증이 많아지셨고 심지어 손주 이름을 자주 까먹으시곤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라며 걱정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고 수면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피로를 풀지 못하고 심장병, 당뇨, 심지어 우울증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거든요. 수면 부족의 위험을 알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들로 잠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김만수 할아버지께 드린 조언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한 사람들은 불규칙한 사람들보다 깊은 잠을 잘 확률이 40% 높다고 해요. 두 번째,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 잠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저는 김만수 할아버지께 아침에 보던 드라마를 녹화해서 낮에 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이제 TV 없이도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수면제는 최대한 피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10분간 족욕을 하거나 캐모마일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족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이완시켜 잠을 유도해줍니다. 캐모마일차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저도 가끔 피곤한 날 마시곤 해요. 김만수 할아버지는 족욕을 시작한 뒤로 다리가 가볍고 잠이 빨리 와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2주 만에 할아버지는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이제 손주 이름도 잘 기억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에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좋은 잠이 건강의 기초라는 점입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수면 습관을 바꾼 뒤로 피로가 줄고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딱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시겠어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대신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셔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거예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김만수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요즘 손주가 저랑 더 자주 놀고 싶어 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잠이 가져다준 선물이죠. 여러분도 이 선물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면 부족이라는 첫 번째 습관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이에 담배 끊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특히 나이 들수록 평생 피워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며 금연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흡연은 단순히 기침이나 숨찬 증상을 넘어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습관이에요. 한국 60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아직도 20%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수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담배로 건강을 위협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 환자 중 68세 이정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한 갑씩 무려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어요. 젊을 때부터 피웠으니 이게 내 습관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 무릎 통증과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지셔서 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선생님,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손주랑 놀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라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할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담배가 몸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담배의 위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70가지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에요. 이 물질들은 폐뿐 아니라 심장, 혈관, 심지어 DNA까지 손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고 폐암의 85%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담배가 혈관을 좁히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정훈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어요. 손주와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럼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흡연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니코틴과 타르 같은 물질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더 힘들게 뛰어야 하고 혈압이 올라가죠. 게다가 담배 연기는 폐에 섬모라는 작은 털들을 마비시켜 폐가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쌓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흡연 때문에 건강을 잃은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배를 끊은 뒤 삶이 바뀐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금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담배가 내 친구 같은 거예요. 끊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그 친구가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죠. 할아버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담배가 몸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게 금연의 첫걸음이었죠. 여러분,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는 독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담배를 끊는 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금연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정훈 할아버지가 어떻게 담배를 끊고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금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흡연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담배를 끊는 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 금연을 시작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에 담배를 끊으면 10년 안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폐암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고 해요. 이게 바로 금연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정훈 할아버지가 어떻게 담배를 끊고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금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68세 이정훈 할아버지를 기억하시죠? 하루 한 갑씩 40년을 피우시던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금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생님, 담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더 쌓일 거예요 라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손주와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죠. 손주가 어느 날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오래 살아야 해요 라고 말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께 금연을 시작할 용기를 줬어요. 금연의 첫걸음은 작지만 확실한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정훈 할아버지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흡연 횟수를 기록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몇 개 비를 피우는지, 언제 담배를 찾는지 노트에 적어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알게 되고 줄일 방법을 찾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아침 커피를 마실 때와 저녁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시간에 담배 대신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이런 작은 대체 행동이 금연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해서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니코틴 패치는 피부에 붙여서 천천히 니코틴을 공급해주고 껌은 입이 심심할 때 씹으며 욕구를 줄여줍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담배 생각이 덜 나더라고 하셨어요. 이런 도구들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이런 도구를 사용한 분들이 금연 성공률이 30% 더 높다는 걸 확인했어요. 세 번째, 가족의 응원이 금연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금연을 시작하며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내가 담배 피우고 싶어 하면 말려줘 라고 당부하셨죠. 할아버지의 아내와 딸,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힘을 모았어요. 손주는 할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운 날이면 할아버지 최고라며 그림을 그려줬다고 해요. 이런 가족의 격려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금연을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목표를 공유해보세요. 나 담배 끊으려고 해,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금연 클리닉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에는 보건소마다 무료 금연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전문 상담사가 금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하면 약물 처방도 연결해 줍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동네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셔서 주 1회 상담을 받으셨어요. 혼자 끊으려 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상담 선생님이 계속 격려해줘서 버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원은 금연 성공률을 2배로 높여줍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금연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숨이 훨씬 편해졌고 손주랑 등산도 다녀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증상이 줄고 무릎 통증도 덜해지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셨죠. 할아버지는 손주가 내 옆에서 뛰어놀 때 내가 건강해야겠구나 싶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연은 단순히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되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금연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담배 1개비를 덜 피워보세요. 내일은 2개비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나 금연해보려고 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저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보며 금연에 성공한 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흡연이라는 4번째 습관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로 가득하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넘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건강과 수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70세 이상 남성 중 40%가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 환자 중 80세 최병수 할아버지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사랑한 아내를 잃으신 후로 집에만 계셨어요. 선생님, 같이 밥 먹어줄 사람도 없고 TV가 유일한 친구예요 라며 쓸쓸한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밥도 불규칙하게 드시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 보니 기억력이 떨어지셨어요. 손주가 전화해도 뭐라고 했지? 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곤 했죠. 심지어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면서 이제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해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에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단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암, 심장병, 심지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외로움은 뇌의 인지 기능을 약화시켜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죠. 최병수 할아버지의 경우 외로움 때문에 식사와 운동이 불규칙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피로감이 심해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손주와 공원에서 같이 놀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그럼요, 그게 내 꿈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외로움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웃음을 나누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계속되면 이 호르몬들이 줄어들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죠. 이게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50%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예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외로움 때문에 건강을 잃은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결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들도 많았어요. 최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집 밖으로 나오시는 걸 꺼리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어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도전을 제안했어요. 하루에 딱 10분 동네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 구경만 하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겼고 결국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게 되신 거예요.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독이지만 그 독을 푸는 열쇠는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방치하면 건강을 망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작은 변화로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최병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기쁨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돈도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답니다. 자,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방금 외로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에요. 외로움은 무서운 독이지만 그 독을 푸는 열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삶의 작은 기쁨을 더하는 일이에요. 돈도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최병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80세 최병수 할아버지를 기억하시죠? 아내를 잃고 집에만 계시던 분이셨어요. 외로움 때문에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도전을 제안했어요. 하루 10분만 동네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 구경해보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만난다고 라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결국 공원에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공원에서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다 어느 날 동네 합창단 모집 포스터를 보셨답니다. 노래 좋아하시죠? 한번 가보세요 라고 제가 격려했더니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합창단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과 웃다 보니 삶이 달라지셨죠. 선생님, 이제 매주 모임이 기다려져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는 합창단,
바둑 모임, 건강 체조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딱 한 번 용기를 내서 가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아진다고 해요. 최병수 할아버지는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어요. 노래 부를 때면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동네에 어떤 모임이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시겠어요?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취미를 공유해 보세요. 책 읽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지역 어르신들끼리 소모임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제 또 다른 환자 76세 김옥자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꽃꽂이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집에서 꽃꽂이 배우고 사진 찍어서 공유하니 친구들이 생겼어요 라며 좋아하셨죠. 취미는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주고 삶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걸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책 한 권 읽고 이웃과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키운 허브 화분을 선물해보세요. 그 작은 공유가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줘요.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위험이 25% 낮고 심장 건강도 더 좋아진다고 해요. 최병수 할아버지는 합창단 외에도 동네 유기견 센터에서 강아지를 입양하셨어요. 이 녀석이 아침마다 저를 깨워서 산책하자고 하니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강아지와 산책하며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었죠.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이웃의 강아지 산책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가족, 오랜 친구, 심지어 옆집 이웃이라도 좋아요. 잘 지내? 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줄이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에 한 사람과 5분만 이야기해도 마음이 달라져요. 최병수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매주 전화하며 손주가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손주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 걸어 잘 지내? 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최병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집에만 계시던 분이 이제는 합창단 공연을 준비하고 강아지와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웃으시죠. 선생님,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길 줄 몰랐어요 라며 늘시우를 적히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작은 연결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로움이라는 세 번째 습관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일상 속 위험과 그 해결법으로 가득하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거나 잠을 잘 자려고 한 잔 마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한국에선 술이 일상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큰 오해예요. 과도한 음주는 단순히 기분을 풀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과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50%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 술이 간과 뇌에 더 큰 해를 끼친다고 해요. 오늘은 과도한 음주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숨은 위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환자 72세 윤성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드셨어요. 선생님, 한 잔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잠도 잘 와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뵐 때마다 할아버지는 피로를 호소하셨어요. 새벽이면 자주 깨시고 낮에는 몸이 무겁다고 하셨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며 걱정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고 과도한 음주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술은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간과 심장, 뇌에까지 큰 부담을 줍니다.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인 ALDH2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효소가 적으면 술을 마신 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몸에 더 오래 남아 간을 손상시키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간경변, 심장병, 파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고 심지어 간암의 30%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윤성민 할아버지의 경우 매일 소주 한 병은 간에 무리를 주고 혈압을 올리며 기억력 감퇴까지 일으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 이름이 가끔 헷갈린다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술의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더 심각한 건 술이 수면의 질을 망친다는 점이에요.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올 것 같지만 깊은 수면 단계인 REM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과음하는 사람은 수면장애 위험이 40% 높다고 해요. 이게 쌓이면 기억력 저하, 짜증 증가, 심지어 우울증까지 불러올 수 있죠. 저는 윤성민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할아버지, 손주와 아침 산책하며 웃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술의 또 다른 문제는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판단력과 행동 통제력을 떨어뜨립니다. 제 환자 중에는 술 때문에 가족과 다투거나 넘어져 다치신 분들도 계셨어요. 윤성민 할아버지도 술 마신 날은 좀 욱하는 게 많았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과도한 음주로 건강을 잃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술을 줄이거나 끊은 뒤 삶이 달라진 분들도 수없이 만났어요. 술은 잠깐의 위로를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윤성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술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게 된 후 변화를 결심하셨어요. 선생님, 손주랑 오래 지내려면 술을 줄여야겠어요 라며 단단한 결심을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 결과 할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도한 음주를 줄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 그리고 윤성민 할아버지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자,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방금 과도한 음주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알아봤죠? 간과 심장, 뇌까지 망가뜨리는 술의 위험을 듣고 나니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술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시도하며 놀라운 변화를 본 방법들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윤성민 할아버지가 어떻게 술을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72세 윤성민 할아버지를 기억하시죠?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선생님,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아침이 가볍고 손주와 산책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저와의 대화 후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술을 줄이기로 결심하셨어요. 손주가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 건강해야지라며 단단한 목표를 세우셨죠. 그 결심이 첫걸음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윤성민 할아버지가 실천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일주일에 이틀은 무알코올 데이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이틀만 술을 안 마셔도 간이 쉴 시간을 얻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윤성민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틀이나 안 마시라고 라며 당황하셨지만 일주일에 2번만 시도해보자고 약속했어요. 대신 그날 저녁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보셨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이제 무알코올 데이가 습관이 됐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술을 끊는 것만으로 간 기능이 20% 개선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딱 하루만 술 대신 차를 마셔보시겠어요? 두 번째, 술의 양을 명확히 제한하세요. 한국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1병 또는 맥주 500ml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윤성민 할아버지는 소주 1병을 마시던 습관을 바꾸기 위해 작은 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에 조금씩 마시니 양이 줄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술을 마실 때 물을 함께 마시라고 권했어요. 술 한 잔, 물 한 잔을 번갈아 마시면 알코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간에 가는 부담을 30% 줄여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다음에 술을 마실 때 옆에 물 한 잔을 두고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간을 돕는 민들레차나 결명자차를 드셔보세요. 이 차들은 간 해독을 돕고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민들레차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말린 민들레 뿌리 10g을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결명자차는 씨앗을 살짝 볶아서 물에 우려내면 구수한 맛이 나죠. 윤성민 할아버지는 저녁에 소주 대신 민들레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차 마시니까 속이 편하고 잠도 더 잘 와요 라며 좋아하셨죠.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간은 우리 몸의 청소부예요. 술 대신 차로 간을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집에 민들레나 결명자 씨앗을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밤에 술 대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술을 마시는 건 종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죠. 하지만 5분간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술 없이도 긴장이 풀립니다. 저는 윤성민 할아버지께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편안히 앉아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내뱉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거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술 생각이 덜 나더라고 하셨어요. 또 TV를 보면서 다리를 쭉 뻗고 3분간 스트레칭 하는 것도 추천드렸죠. 이런 대체 행동은 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 윤성민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술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이제 아침이 가볍고 손주랑 이야기할 때 웃음이 많아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드셨죠. 할아버지는 손주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제 술보다 손주 웃음소리가 더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술을 줄이는 건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술 대신 민들레차 한 잔을 마시거나 5분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간을 쉬게 하고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과도한 음주라는 두 번째 습관을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에 대한 놀라운 사실로 가득하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조심히 사는 게 최고지라고 넘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운동 부족은 단순히 몸이 뻣뻣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흡연만큼이나 위험한 습관입니다. 심지어 우리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예요. 한국 65세 이상 남성의 60%가 하루 30분 이상 걷지 않는다고 해요. 이 숫자를 듣고 나니 조금 심각하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운동 부족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제 환자 77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운동은 젊은 사람들 얘기지라며 집에만 계셨어요. TV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시고 무릎 통증까지 생기셨어요. 선생님, 요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나이 탓인가 봐요 라며 한숨을 쉬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운동 부족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낙상,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운동 부족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이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70세 이후엔 매년 근육의 1~2%가 사라진다고 해요.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뼈도 약해지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심장병 위험이 40% 높고 치매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동 부족은 대사 장애를 일으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정민수 할아버지의 무릎 통증도 약한 허벅지 근육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더 갔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어요. 손주 운동회에 가서 같이 뛰어보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그게 꿈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민수 할아버지께 제안한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하루 30분 산책을 시작하세요.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돼요. 동네 공원을 걷거나 집 근처 마트까지 걸어가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 심장병 위험이 25% 줄어든다고 해요. 정민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라고 하셨지만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점점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제 20분은 거뜬히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운동을 해보세요. 이건 허벅지 근력을 키워 낙상을 예방하는 데 최고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를 10회 반복하세요. 하루 3세트면 충분해요. 정민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매일 아침 TV를 보면서 하셨어요. 처음엔 5번도 힘들었는데 이제 10번은 거뜬해요 라며 좋아하셨죠. 이 운동은 무릎 통증을 줄이고 계단을 오를 때도 힘이 덜 들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TV 보면서 뒤2 번만 해보시겠어요? 세 번째, 동기를 유지하려면 배우자나 이웃과 함께 하세요. 운동은 혼자 하면 지치기 쉬워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면 재미도 되고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민수 할아버지는 손주 운동회에 참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어요. 이웃 어르신과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걷기 시작하셨죠. 이웃이랑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운동은 운동 지속률을 50% 높인다고 해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같이 산책할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체조나 정원 가꾸기도 좋아요. 정원에 물을 주거나 화분을 옮기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게 운동이에요. 정민수 할아버지는 3개월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계단도 거뜬하고 손주 운동회에서 달리기까지 했어요 라며 자랑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라고 외치던 순간
할아버지의 눈엔 기쁨의 눈물이 고였죠. 여러분, 운동 부족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지만 그걸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의자에서 5번 일어섰다 앉아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꾸준한 운동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정민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 부족이라는 첫 번째 습관을 알아봤으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무리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마지막 메시지로 가득하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면 부족, 흡연, 외로움, 과도한 음주,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부족. 이 습관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지만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 모든 걸 바꾸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이 놀랍도록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79세 오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할아버지는 6개월 전만 해도 피로와 고혈압에 시달리셨지만 매일 10분 산책하고 술을 줄이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혈압약도 줄이고 손주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죠. 선생님,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웃으시던 그 미소,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10분만 걸어보세요. 이웃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거나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 작은 선물들이 쌓여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당신을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이런 변화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해준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이제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힘들 땐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 건강 챙기려고 해, 같이 해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은 우리가 미래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손주와 함께 웃으며 공원을 산책하는 날, 가족과 행복한 식탁을 나누는 순간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